베타는 지금 채색이 거의 만족스럽게 됐고, 정리 이제 작업, 이제 스케치했던 거는 좀 지우고 정리하고, 이제 지우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그래서 더 작업할 거 더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디지털 파바트로 최종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베타의 코도 그려 넣어줬고, 베타의 코는 여기 보면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있어가지고 반쯤 덮여 있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열렸다 들숨날숨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하지만 여가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해요. 여기 구멍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답니다. 들숨날숨에 의거해서 착착착 이렇게 되게. 그리고 베타가 되게 대부분 베타 일러스트 하신 분들의 그림을 보면 종이 어떤 종이냐면, 베타는 하프문 베타예요. 크라운 베타는 좀 지느러미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 그리고 하프문 베타고, 대부분 베타 일러스트 하신 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해보셨으면 알 텐데, 브리딩을 해보셨으면 아는 건데, 사육을 안 해보신 분들, 브리딩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베타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놨잖아요. 화려한 이 베타들. 이 베타를 베타들이야 베타를 그려놨는데, 이 친구가, 이 화려한 이 녀석이, 이쁘디 이쁜 이 녀석이, 사실은 무슨 베타냐면, 암컷 베타가 아니고 수컷 베타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베타는 담수어이지만, 베타의 경우 부성애가 강합니다. 웃기죠? 이 친구, 이 수컷 베타가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암컷은 정말 없어요. 매가리가 없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베타도 암컷이랑 수컷이랑 이제 합사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합사를 해요. 합사 기간이 있어. 합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컷이 암컷의 합사 기간 잘 알고 합사하셔야 되는 거 알죠? 합사 기간이 아닌데 합사를 하시게 되면 암컷 베타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베타가 뭘 하겠어요? 이 수컷 베타가 암컷의 베타 몸을 비틀어 짜가지고 알을 배출해냅니다. 그 알을 암컷이 키우는 게 아니고 수컷이 키워요. 암컷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에는. 참 허망해요, 암컷은. 힘도 없고.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아닌 단독 사육하는 게 좋은데, 이 친구는 되게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막 예쁘게 생겼어요. 매력적이고 정말 색감이 정말 예뻐요. 여러 개 섞은 거부터 섞이지 않은 거부터 종류도 많고, 가장 예쁜 게 저는 하프문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프문 베타가 진짜 예쁘고, 하늘하늘, 지느러미가 하늘하늘거리고 진짜 예쁘죠. 이 친구들이 예쁘긴 한데 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을 사육하실 때 자신이 아닌, 단독 사육하는 이유가, 혼자 기르는 이유가 자신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열대어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아닌 다른 어종은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아가미를, 여기 보면 지금 저도 아가미를 그렸는데 활짝화 펼쳐가지고 아가미 쫙 펼칩니다. 펼쳐가지고 그 왜 펼치냐면, 내가 아닌 다른 애들은 다 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활짝 펼쳐가지고 물어 뜯어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잔인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도 마찬가지예요. 합사 시기를 잘못 맞춰서 합사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사 시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암컷 수컷을 자주 만나게 해주어라. 그래서 어항과 어항끼리, 그죠? 자주 만나게 해주잖아요. 사육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브리딩 해보신 분들은. 저는 하프문 베타하고 일반 그냥 거기는 아예 수족관에서는 베타가 똑같은 부르면 암컷도 부르고 수컷도 불러야 되는데, 암컷은 뭐 레드였고 수컷이 블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암수 싹 맞춰가지고 가져오는데, 하나는 레드 하나는 블루로 해가지고 수컷이 블루였고 암컷이, 그래서 제가 그런 키워봤던 하프문 베타도 키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네 베타가 가장 이쁜 게 언제냐면, 한 바퀴 진짜
하늘하늘하다고 했잖아. 지느러미가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어항이 좀 크기가 되게 어항 크기가 좀 있으면 좋은데 얘 혼자서 키우면은 한 바퀴 돌아요. 얘네가 원래 습성이인데 우리 사람이 인공적으로 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원래 습성이 본래 본능으로 돌아요. 도는데 착 돌 때 그때 정말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그래 제가 그 지인분 베타 키우시는데 도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매료돼가지고 하품은 키우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많이 키우니까 아버지께서 사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쁜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결국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쁜 건 좋은데 얘네들이 그렇게 성격도 화려하고 예쁜 만큼 성격도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종족, 그러니까 어종들은 적으로 간주를 해서 물어뜯는다는 거. 얼마나 잔인해요. 열대어들도 마찬가지고, 물 속에 사는 생명체들도 약육강식이 있어요. 약육강식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담수어예요. 해수어는 아닙니다. 담수어고 얘네들도 담수어기도 하지만 담수어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애들이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야 돼요. 열대어들은 높은 온도에서 사육을 하지만 여름에는 또 여름 외부 온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30도를 못 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냉각팬이나 아니면 얼음 같은 걸 이용해서 온도를 좀 낮춰주셔야 돼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낮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히터를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추운 계절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저체온증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이용해서 적정 온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열대어는 22도에서 28도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온도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온도 차는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은 24에서 26도 통상 그렇게 해서 키우죠. 이게 가정집에서 키우기에 좋은 너무 온도가 또 낮게 되면 저체온증이 얘네들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는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초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항이 되게 큰 경우는 수초를 키우시지만 좀 작다 그러면 수초를 키우는 거는 비추죠. 왜냐면 얘네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수초를 파헤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어항 작은 곳에 하나를 딱 심어가지고 가장 키우기 쉬운 수초가 있어요. 조명만 잘 받으면 이제 이 조명이라는 게 열대어한테는 태양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때요? 태양이 비타민 D도 공급해줘. 광합성 우리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 얘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얘네한테 태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을 설치해주면 얘네들 발색이라든 성장 과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조명을 설치했고 조명 빛만 잘 받으면 잘 자란 수초를 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수초가 파헤쳐지더라고. 왜냐면 얘가 스트레스를 좁은데 자기 혼자 살기도 빠탄데, 수초가 있으니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보면은 사람들도 사람 나름 그게 있듯이 이 친구들도 보면 이 친구들만의 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참 좋아요. 베타를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에 정말 너무 베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때 한때 참 많이 사육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 많이 덜 그거지만 한때는 또 구피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구피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거피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나름 예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꽂혀가지고 한 20종 정도 제가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섞은 거라고 합시다. 개를 비유했을 때 종이 다른 것끼리 섞었을 때 뭐라고 하죠? 믹스라고 하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믹스 구피도 있었지만 제가 그 고종종이라고 같은 종과 같은 종끼리 그러니까 혈통이 있는 애들끼리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은 종끼리 키우는 고종종도 있었습니다. 고종종만 해도 한 10종이 넘게 있었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많이 좀 이 어항이 집에 축양장이라 해가지고 집에 한 7개 정도 한자가 한 4개 정도 있었고 한자 반이라고 해서 한자라는 게 한자라고 하니까
한자는 원래는 33.3인데 사회에서는 30cm만 되면 한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자 반이니까 한자보다 조금 더 큰 거 가로 45짜리가 집에 어항이 4개 있었어요. 그리고 3개 있었다. 어항 3개 있었고 한자가 4개 있었어요. 한자짜리 30cm짜리가 4개 있었고 한자 반이 집에 3개 있었어요. 어항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 평수가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의 어항이 럭키 세븐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럭키 세븐의 어항이 있었고 다양한 저도 생이새우도 키워보고 CRS나 CBS 같은 새우도 키워보고 하여튼 어쨌든 많은 친구들을 블랙 테트라도 키워봤었고 블랙 테트라 덕에 많은 또 생각들을 하게 됐던 블랙 테트라가 악한 물고기인 줄 몰랐는데 악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려나? 블랙 테트라 자세히 그 현미경이 이런 걸로 관찰해서 보시면 블랙 테트라 입 주변에 조그마한 하얀 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랐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제브라 다니오라든지 제가 네온 테트라도 키워봤었고 플래티도 종류가 많죠. 플래티도 레드 플래티부터 삼각 플래티, 미키마우스 플래티 등 종류가 많아요. 몰리도 키워봤었고 몰리는 처음 제가 출산 경험이 한 번도 사육해본 적 없다가 몰리 어떤 분이 너는 이제 구피도 잘 키우니까 몰리도 잘 키울 거야 해가지고 주셔가 풍선몰리 키워봤는데 처음에 진짜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진짜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했었던 지금은 제가 사육 경험이 많으니까 그때는 20 초반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한 때여가지고 잘 몰라서 그래서 허망하게 망연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키우던 애들을 많이 떠나보내야 했었고 그 아이들이 죽는 원인조차 저는 몰라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예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물 학도들이 보는 책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규 교수님의 질병 관련 책도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콜이라든지 열대어 관련해서 교감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또 운 좋게도 그때 친구였던 그 지인이 저에게 이제 프랑스 갔다 오면서 사온 열대어 관련해서 또 책을 줘서 그런 것도 번역해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부들을 옛날에 많이 했었던 탓에 제가 지식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조회수가 지금보다 훨씬 엄청났죠. 조회수가 기본 한 몇만씩 이랬던 것. 하루 조회수가 그 글 쓰고 사진이랑 영상이랑 사진이랑 글만 업로드 하는데도 여기보다 조회수가 많았었어요. 10몇만, 20몇만 이럴 때도 있고, 기본 몇만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제가 지식인으로 활동할 때 엑스퍼트로 활동할 때는 1, 2, 3등 안에 들었던 걸로. 그래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그때 엑스퍼트로 활동할 때가 훨씬 좀 더 유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